예, 안녕하세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념 상상의 대표 강사 박지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휘문고가 그 어느 학교보다 시기가 빠르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사실 이렇게 같이 준비하면서는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뭐 올해 이제 상황이 휘문고가 조금 상황이 좀 특이한 어떤 상황을 겪고 또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제 교과 과정도 바뀌고 뭐 여러 국면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10년 동안에 봤던 휘문고 학생들은 원체 저력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금 이 빨라진 시기 앞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학원에서 이제 학교별 반을 처음 만들었었고요. 단대부고 반과 숙명여고 반 이렇게 두 개의 반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 휘문고 반은 진짜 너무 하고 싶었어요. 휘문고 반은 너무 하고 싶었고 이렇게 이제 유력한 학원들 중에 이렇게 휘문고 반이 별로 없기도 했고 뭐 딱 유력한 학원 몇 개가 휘문고 반을 하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에 휘문고 반을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기회가 잘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단대부고를 주로 전임해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제가 잠깐 이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주인공이 오기 전에 잠깐 바람잡이를 하려고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보면 선생님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부분은 선생님 잘 소개할 테니까 제가 단대부고 반을 나름대로 이제 5년, 6년 이렇게 학교별 반을 운영하면서 저희 그 반이 가진 어떤 장점들, 학교별 반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장점들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서 시작을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머님들이 이제 이 고등학교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걸 근거로 강사를 보고 택하시는지 또 뭐 물론 뭐 학원을 믿고 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까 사실 저는 궁금한데요. 제가 10년치 이제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하지만 강사가 가진 어떤 전문성과 성실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치동에 처음 유입돼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수업들을 준비하고 이제 내신 문제를 처음 들여다볼 때 저는 이제 일종의 서울 촌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서울 윗동네에 평준화된 고등학교를 다녔던 일반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대치동 뭐 특별할 거 있겠어. 내가 열심히 했는 게 다 닿았으니까 여기서도 열심히 한번 볼까 하고 이제 시험지를 딱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정말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교육 특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요. 이상하게 너도 다 똑같이 입시 치러서 같은 대학에 왔는데 이상하게 휘문, 중동, 이 강남 8학부 나온 애들은 자기 학교 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학교 부심이라는 게. 그래서 얘네들은 뭐 뭔데 학교 부심이 있어? 좀 잘 의아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강사란 업을 갖고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정말 특별하구나. 나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한 번도 풀어보지도 이 정도 수준에 접해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시험으로 풀라니까 제가 강사가 된 입장에서 푸는데도 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학생들이 푼다고 받았던 그 어떤 제가 이 업을 들어서기에 딱 받았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처음 딱 가름했던 이 동네만의 정말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은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일부분 문제 메이커가 있으시기도 하지만 문제를 만들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아시듯이 모의고사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거 이게 이제 내신의 기조인데 1학년 문제를 끌어다 내는 게 아니라 2, 3학년 문제를 2, 3학년에 지금 이제 교과목으로 이제 좀 바뀌게 돼 있지만 대수, 미적이잖아요. 거기 있는 소재의 문제들을 1, 2학년이랑 주제가 겹치면 함수를 싹 바꿔서 이제 끌어다 내리는 방식으로 내리는 걸 많이 보게 됐어요. 와, 절묘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애들도 이제 뭔가 익숙하게 풀기는 좀 어렵고 그렇지만 또 선행의 내력이 깊고 단단한 친구들은 이걸 또 풀어낼 뭔가 기시감이 들 거 아니에요? 본인이 선행을 내력이 깊이 했으면 이런 식으로 변별을 하는구나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이제 선생님들의 역량을 높게 사면서 강사 생활이 이제 쌓이면서 나도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문제를 보통 이제 제가 한 정기고사를 풀기 위해서 저도 이제 학교별 반이지만 대치동 학교에 거의 한 10개는 무조건 풀고요. 뭐 이제 유력한 서초, 송파, 그리고 이제 목동, 그다음에 분당의 유력한 뭐 낙생고 등의 내신 문제들을 풀면서 제 소스들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이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연히 과거의 내신을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걸 예상하면서 제 학생들 대비하는데
고2, 고3 문제 중에 이게 요즘에 트렌드인데 이거 고1로 내리면 딱 적당할 것 같은 그런 촉이 옵니다. 강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합반을 할 때는 제가 지금 10년의 강사 생활 동안에 5년 동안은 연합반을 쭉 했고요. 5년 동안 이제 학교별반을 했는데 그 앞에 5년은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뭐 학교가 너무 다양하니까 이거를 언제 한번 개포고 진선여고 경기여고 이렇게 막 내신 준비를 하니까 제가 뭐 학교에서 나온 교과서랑 프린트 정도만 간단하게 준비하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만들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향을 쫓아서 내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면서 제가 학교별반을 택했고요. 한 5년 전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요. 바로 지난달에 있었던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에서 이번 수능이 뭐 어머님들도 관심 있으셨으면 수능이 대체로 쉬웠는데 이제 선택 과목인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게 포인트가 잡혀져 있었고 그중에 이제 28번 문제인데요.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내실 있고 계산의 과정도 복잡한 너무 좋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관찰했을 때는 이거 이제 지금 제가 2학년 학생들은 수투를 시험 보는 중인데 이거 함수만 바꾸면 이거 다항함수로만 살짝 바꾸면 이거 충분히 이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5년 동안은 제가 이제 열심히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고2, 고3의 그 넓은 풀 중에 저한테 자극을 주고 이거 트렌드가 될 것 같아 하는 문제들 열심히 만들어서 이 고2, 고3 문제를 1학년한테, 고3 문제를 2학년한테 대비하는 작업을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 자랑하고 있는 건데 정말 성실하지 않으면 자극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이라 할지라도 수투 시험에 곧 나오지 않겠니 하고 제시할 때 한 번은 1차 함수로 이제 가볍게 바꿔서 제 학생들한테 워밍업을 해주고 이 문제를 인식을 시키고요. 한 번 더 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려놓으면 최근에 나왔던 수능의 기존 문제도 내신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나올 법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 학생들이 인정했습니다. 와, 선생님 아마 올해 나온 수능 문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선생님 대비해 준 거는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이제 인정을 얻을 정도로 제가 이제 주도해서 학생들한테 뭔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학생들한테 통하는 건 강사기 때문에 이 어떤 제가 가진 이 어떤 학교에서 내신 문제를 내는 제가 가진 전문성이나 성실로 학생들을 압도하고 제가 이제 잘 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신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작업들을 오래 했고요. 제가 처음 만들 때는 너무나 망망대해처럼 얼마나 기출문제 많아요. 그중에 제가 대비한다고 해서 나올까? 이런 질문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시험입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1학년 제가 이제 단대부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말고사 직반 문항에 이렇게 절대값 두 번에 fx가 t가 된다라는 기조의 방정식은 수원이나 수투에서 주로 나오는 타입입니다. 1학년 수학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곰곰 생각했는데 이게 2학년 1학기 수원 시험에 아주 도배가 됐던 시험의 유형이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학년 애들을 지도하다가 이 문제 떠오르는 거예요. 2학년에서 이게 유행이었는데 선생님들이 좀 낯설게 하려고 이 소재를 딱 1학년으로 끌어내리면 아주 적확하게 좀 맞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날, 시험 보기 전날 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또 이제 풀어본 걸 질문하고 야, 이거는 이런 기조로 풀어야 돼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단대부고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그대로 가정을 따와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연륜이 쌓이면 그 망망대해에서 꺼냈는데 마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이 해당 반이 클래스가 연합반이어서 제가 여러 명을 신경 써서 수업을 한다? 이런 대응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제가 두 반을 다 해본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학교에 대한 밀착은 할 수 있는 입장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대응을 한번 했고 조금만 더 제가 자랑을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 시험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권이 바뀌게 되는 뭐 어떤 순간에 어떤 그런 순간에 있어서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육감은 또 진보 쪽에서 이제 교육감이 이제 당선이 됐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행의 취지에서 수능은 자꾸 쉽게 내라고 하는데 대치동 내신은 거꾸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자주 보시는 이제 디스쿨의 이제 엊그제 시험입니다. 단대부고 1 수학 어땠어요? 얘가 역대급이라 하던데 이제 망치면 항상 엄마들한테 가서 역대급으로 어려웠어. 역대급이야 엄마. 이런 거겠죠. 아주 이제 뭐 보통 그 정기고사 특히 수학 보고 온 날은 커뮤니티가 굉장히 뜨겁죠. 제가 이제 그간에 눌려 지냈으니까 말씀드리면 시대인재도 깁생도 아니에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이제 시험 전날에 이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만나는 학생들을 통해서 저는 선생님들을 뵌 적도 없지만 선생님들이 각자가 전공하고 있는 주제에 관심 있어 하는 주제의 스타일, 어떤 문제를 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한 1대1 매칭까지 저한테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어 라는 부분들을 저는 이제 익숙하게 들을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라는 촉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많이 이제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유력한 학원이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이제 변형 문제를 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똑같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는 건 만들면 이런저런 다양성이 있게 마련인데 숫자까지 똑같이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에 있는 한 평가를 제가 이제 맞춰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다가 시간 다 뺏겨서 다 힘들었는데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 근데 제가 지도한 학생들은 그 문제를 이제 그대로 이제 보고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냥 1초 컷이죠. 답 보고 체크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니까 이제 회자됐던 한 내용을 끌고 왔습니다. 이 해당 문제도 역시 수능 기출 확통 30번. 그럼 1학년 수학이 아니죠. 1학년 수학이 아니에요. 1학년 수학이 아닌데 이제 확통에 나왔던 30번이면 맨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 문제 기출이었대 라고 하면서 고1 시험에 이런 걸 내는 이유가 뭔데요 대체? 요 마지막 줄은 어머님의 이해도가 조금 이제 아쉬운 거죠. 이런 공간입니다. 대치동은. 애당초에 이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한 문제를 맞춘 거에 있어서 이제 가볍게 이제 운수가 좋아서 맞췄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최선으로 노력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해당 시험에 이제 어떤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제 문제들을 보면서 트렌드를 읽기도 하지만 단대부고보다 시험이 빠른 학교가 몇 학교가 있었어요. 서초에선 서울고, 이 동네에선 개포고 이런 학교들이 빨리 시험을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단대부고 반 그 이제 리더라고 해서 단대부고 기출만 보는 게 아니라 딱 며칠 전에 나왔던 기출들을 아주 샅샅이 봐요. 그거는 올해 소스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소재가 물론 이제 학교에서 강조하는 문제이기도 했는데 그게 바로 전날 개포고에서 시험 문제 킬러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합의를 했거나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당의 어떤 트렌드랑 어떤 그 당의 선생님들의 주제가 겹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개포고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단대부고에 이 소스가 있네? 그러면은 일단 나올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사사하게 다 표로 한번 남겨놓고 여기는 이 답들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답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 하나만 찍어놓은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상황들을 아주 꼼꼼하게 이것도 이제 잊지 않게 시험 전날 집보 자료로 이제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대응은 학교별 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 반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학교별 반에 있다. 그래서 제가 맞춘 거는 뭐 저는 이제 겸연 적었어요. 이거 다른 학원도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뭐 아마 그런 부분은 이것저것 시선이나 에너지가 다 분산될 수 있는 어떤 반에 비해서는 학교별 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이라는 거는 이 대치동의 어떤 탑반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제가 이렇게 유력한 어떤 반을 이끌기 때문에 뭐 대찬, 시대인재, 깁생 등 제가 이제 수업의 형태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비교하시면서 저한테 접근을 해요. 근데 어떤 탑반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내신 1등급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신에 1등급 받는 학생이다. 저희 학원을 오면 1등급을 받는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출제자를 이해하는 게. 내신을 내는 그 출제자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내신의 출제자를 이해하는 과정은 1차적으로는 학생이 그 얘기를 받아오고 그 학생과 소통하면서 그걸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걸 챙길 수 있는 입장의 상황은 학교별 반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소박하게 사실 시작했거든요. 이제 코로나 원년이 될 때 제가 저희 반에서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이제 심화반 내지는 이제 최상위권 반 학생들을 주로 맡아 세우다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새로운 국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또 제가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싶다. 내가 주도적으로 내신 대비를 해보고 싶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별 반을 세웠는데 저는 이제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진행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학생들한테 울림이 되고요. 대치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과 어떤 성실을 기반한 이제 실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1, 2학년 학생들은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서 지금 1, 2학년 각각 130명이 이제 수강했던 이제 올해 이제 기록이 있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1, 2등급의 절반을 저희 반 학생들이 맞았습니다. 뭐 저 이거 이제 그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이제 거짓말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소박하게 시작할 때, 반을 소박하게 시작할 때, 그건 뭐 그 대치동에 그렇게 크게 회자되지 않는 그 아주 조용한 출발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본질에 이제 가 있다는 수업은 분명히 이제 호응을 얻어낼 수 있고, 분명히 이제 학교를 반에 아주 큰 강점이 있다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면서 저희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는 정말 여러 형태의 이제 학생들이 있지만 이제 막 수시를 막 보낸 시점이니까요.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이 뭐 이제 서울대에 붙었다고 이제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는 감회가 남다른 게 2학년 통합 1등을 했거든요. 참 수학 공부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본인이 문과 성향의 학생이어서 여러 번 이 어떤 그 수학의 어떤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제가 가진 대치동에서의 조금의 문제의식은 너무 이제 대치동에서 회자되는 탑반에서 하는 문제가 지나치게 어려워요. 지나치게 어렵기도 하고 학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을 그냥 던져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 길을 찾다가 내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떤 뭐 탑반에 있다라는 것도 뭐 대치동에서의 내신을 보장해 주진 않는데 난 왜 이렇게 어려운 공부를, 이렇게 힘든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같이 다독여 가면서 수학 공부 얼마나 어려워요. 단대부고에 수학 잘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본인은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이지만 수학은 공통으로 치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학교를 반의 입장에서 내가 이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할 테니 같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정말 어렵게 그 시간들을 놨던 학생이에요. 온전히 나고 나서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문과 1등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종을 써서 서울대에 됐던 이제 사례인데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강사를 선택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책임감과 성품, 이걸 두 번째로 들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따뜻하게 이끌어서 제가 막 학생들을 막 강하게 체근하고 뭐 욕하고 이런 타입은 아니거든요. 엄청 텐더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대치동에서 제 얘기가 나올 때는 저는 단 한 번도 제 전문성과 제 실력으로 학생들을 이끌고 싶었는데, 어머님들이 처음에 피드백 해줄 때는 선생님 너무 따뜻하다, 학생들이 우리 자제가 너무 좋아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민망하지만 처음에 받으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저한테 본질은 아니죠. 저는 그게 제 지향점도 아니고, 제가 대치동 강사로서 뭐 민망하게 뭐 따뜻한 선생님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지만, 만약에 실력과 어떤 책임감과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강사가 좀 이점이 있다라면은 학생을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가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제 학생들을 보면서는, 뭐 제 학생들이 이제 고맙게도 피드백을 준 거를 보면서는, 아, 내가 이렇게 애들 막 윽박 지르고 너 이것도 못해, 내가 알려줬는데 뭐 이것도 기억 못해, 이렇게 안 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모르니까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어요? 좀 더 잘해보려고, 너무 잘하는 학생들 중에 자기 자취를 찾는 게 힘든 중에 저한테 왔는데 제까지 뭐라 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정말 언제나, 야, 너가 받은 점수는 너가 아니야, 이건 기술적인 문제고 이거는 진짜 과정을 쫓아가는 그런 시험이 아니야, 너는 기술적으로 준비해야 돼, 그게 부족했으니까 네가 점수를 못 받아도 그건 너가 아니야, 난 이제 너에 대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제 10년을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보냈던 것 같은데요. 그게 학생들한테는 큰 울림이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건 내신을 잘 봐줄 수 있는지, 그 전문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과 성품도 따를 수 있다라면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4개죠. 전문성, 성실, 책임감, 성품. 거기에 이제 열정까지 있다라면, 저희가 이제 오각형 구조로 스탯을 딱 이렇게 마련할 수 있다라면은 오각형 구조일 텐데, 제가 이건 뭐 학원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이 5개의 스탯이 이제 꽉 찬 선생님을 정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선생님이 이제 학자적인 기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서울대에서 이제 수학을 하셨고요. 뭐 저는 이제 뭐 저 스스로 늘 공대 나부랭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에서 이제 학사, 석사, 박사 과정까지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하셨고, 이제 학원의 현장으로 넘어와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
본인도 이제 휘문고 출신이시고요. 제가 이제 짧지 않게 본 일에 제가 성실을 강조했는데 제가 10년 동안 저희 학원에 저보다 빨리 온 선생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늘 1시도 되기 전에 와서 수업 준비하고 하루에 골몰해서 10년을 보냈는데 이제 선생님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누가 일찍 오는지를 약간 이제 대결하게 되는 선생님이 가진 어떤 그간의 성실들 그런 거 보면서도 제가 아주 저보다 연배는 좀 어리지만 제가 이렇게 언뜻 보면 약간 형 같고 굉장히 의젓하고 뭐 제가 짧게 교우했는데요. 또 본인이 가진 이제 뭐 수학 전공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이런 게 굉장히 깊어서 제가 이제 동생이지만 오히려 형처럼 느껴지는 이제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휘문고 반을 제가 간청해서 학교를 반에 선생님 큰 이점이 있으시고 너무 잘할 거다. 제가 이제 강권했고요. 이미 학교가 섞여 있는 연합반에서는 일찍 자극이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아마 어머님들이 나만 알고 싶은 강사, 아니 이렇게 조용하고 잘 모르는 곳에 이런 선생님이 숨어 있었어라고 분명히 생각할 강사.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우발적인 상황이 있어야 저도 너무 긴장감도 해소가 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머님들이 아마 맡기시고 이렇게 의탁하면 다른 어머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이제 어떻게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막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휘문고 반 이렇게 지금은 뭐 잘 모르셨다가 어떻게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인연이 돼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몇 년 안에 저희 학원에서 금방 우뚝 설 선생님으로 너무 기대하고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요. 제가 뭐 소개한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자기 수업을 소개해 주실 거고 저는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자리를 넘겨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고요. 실력 있고 또 제가 이제 제 숙명여고 단대부고 반 학생들의 이제 동생들을 선생님께 이제 맡겨서 지도를 해봤는데 피드백도 뭐 너무 좋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5개의 스탯이 꽉 찬 선생님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제 들러리인데요. 들러리가 말이 많았습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 휘문고 합격생들을 대상으로 이 휘문고 수학, 또 어려운 휘문고 수학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휘문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 휘문고는 명실상부 대치동 최고의 학교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경쟁률이 0.7 정도로 나와서 이제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넣으신 분들도 중간에 덜컥 이제 합격 소식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왜 이제 휘문고가 그랬을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속에서 나온 결과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문고는 여전히 명실상부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뭐 바뀐 입시 과정 속에서도 입시 체계 속에서도 당연히 빛을 발할 학교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요. 뭐 의학계열 합격자 수가 이제 최근 3년간 200명 정도, 600명이죠. 그러니까 1년에 200명 정도씩 합격을 하고요. 뭐 재수생들 비율도 있으니까요. 재학생도 대략 40%에서 50% 정도 이제 비율을 차지하는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시 입결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전교 이제 정시 1등부터 100등까지를 쭉 줄 세워 보면 뭐 1등부터 상위권 학생들은 최상위 이제 의대를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100등권에 밀려난 학생들도 뭐 메이저 주요한 과는 아니지만 연고대 정도까지 합격하는 그런 입시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수시에 있어서도 뭐 내신에서 한 3점 후반대 가는 학생들도 고대, 뭐 성대 이런 이제 학교에 입학하는 학교이고요. 특별히 이제 뭐 내신 5등급도 논술 전형에서 연고대를 합격하는 학교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근래에 보여진 뭐 7년, 10년 이런 기간 동안의 입시 실적만 보더라도 휘문고를 따라갈 학교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문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휘문고 수학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휘문고 수학 편제를 살펴보면 1학년 때는 1학기 때 공수원, 그 다음에 2학기 때 공수2를 공부를 하고요. 2학년이 돼서는 1학기 때 대수와 확통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는 미적 원을 하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가 편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까지 하면 수능의 출제 범위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미적분 2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가지고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과목이죠. 그래서 어쨌든 편제를 보더라도 이제 학생들을 맞춤식으로, 특히 이제 수능과 좀 밀접하게 이 편제를 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는 것까지 좀 고려한 편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학 시험 문항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제가 이제 매년 내신 심층 분석표를 작성을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는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11번부터 20번까지는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첫 시험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분석한 표인데요. 이제 올해는 이제 1등급 컷이 대략 90점 중후반대로 잡혔던 굉장히 좀 쉬운 난이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특징을 보면 이 소스들을 제가 이제 매년 10개년치를 분석을 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에 좀 독특했던 특징이, 휘문고 수학의 특징 하면 낯선 문제, 자작 문항이 많다, 대비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시험은, 그리고 최근 이제 치렀던 시험까지 해서 모의고사 기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매번 그런 건 아니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시험 때마다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그럴 때도 있다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 난이도가 이제 점진적으로 10번까지 객관식 문항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물론 10번이 킬러 문제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1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난이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1등급 컷은 쉬운 시험이라면 90점 중반 후반 한두 개 틀려야지 1등급을 받을 그런 시험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80점 중후반, 또 너무 어려우면 70점 후반대까지도 1컷이 잡히는 이제 시험입니다. 특징을 보면 이제 1학년 첫 시험은 쉽다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킬러 문항이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그동안에는 잘 안 나오다가 올해의 교육청 기출을 많이 반영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이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곱빼기로 대비하는 것이 휘문고 수학을 준비하는 첫 번째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요. 휘문고 수학 문항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킬러 문항이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킬러 문항뿐만 아니라 다수의 문제들이 계산량이 굉장히 복잡하고 숫자도 더럽고 조건이 5개가 붙는 문제들도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압권을 당하는 덩치가 굉장히 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여러 단계의 사고 과정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 출발 지점으로부터 답을 낼 때까지 한 번에 점프해서 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풀 때 저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면서 중간에 디딤돌들을 본인이 생각을 해서 디딤돌을 하나를 놓을 때도 있고 2개를 놓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놓으면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게 이제 휘문고 수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휘문고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이제 문제로 손꼽히는 문제가 이제 재작년 2022년 문항인데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또 겉모습만 보더라도
풀이의 이제 문제의 길이가 굉장히 긴 특징을 가진 문항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문제를 조금 분석해 보면 제가 풀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풀이가 A4 한 장 반을 넘어가는 시험의 문제가 이제 킬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이제 50분 안에 어떻게 풀까 하면 좋은 전략은 버리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었겠죠. 이거는 처음부터 버린다. 이런 판단을 이제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긴 한데 이런 문제들조차 뭐 10분 걸려서 이 한 문제만 매달리면 다른 문제를 틀리니까요. 이 문제를 길면 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꼼꼼하게 푸는 게 아니라요. 가정하고 조사한 다음에 잘못됐으면 수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개연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이 휘문고 수학을 대비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임어택을 위해서 이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찍는 기술들도 있거든요. 이게 찍는 게 연필을 굴려서 찍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찍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아니면 타임어택을 위해서 필요한 공식들을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휘문고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런 휘문고 수학을 대비해야 될까? 의 측면에서 제가 한 줄로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소스는 휘문고 문제들의 특징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를 보면 이게 10개년치가 분석을 해보면요. 어쩔 때는 교육청 기출에서 난이도 상짜리 킬러 문제들이 나올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휘문고 기출 문제, 10개년 기출 중에서 과거에 나왔던 기출이 한 번 더 재탄생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주변의 학교들에서 강남권에서 어렵다라고 평가받는 학교들의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작 문항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휘문고 전개년 기출을 보는 거는 물론이고 모의고사 전문항 그리고 강남 내신 기출의 주요한 문항들, 어려운 학교들의 킬러 문제들을 소재로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많은 문제를 풀어도 시험에서 점수로 열매 맺지 못하는 공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번 새 교육과정을 총괄해서 지도하신 교수님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수학과에서. 저도 이제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저도 이제 그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과정 중에 이제 있다가 지금 휴학한 상태인데요. 제 지도 교수님은 아닌데, 제 지도 교수님은 전 교육과정 수학과 팀장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바뀐 새 교육과정 팀장은 이경화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경화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이제 교수님이 그 총괄로, 수학과 총괄로 교육 개정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학부 때부터 해서 석사, 박사를 밟으면서 이경화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그리고 많이 이제 배운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저도 서칭을 하던 중에 이경화 교수님이 올해 초에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수학 교육법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으로 쓰셔서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책을 쓰신다면 한 문장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의 값어치를 알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오디오북으로 출퇴근 시간에 들었는데요. 이 책을 이제 듣다가 그 책에서 몇 가지 문구들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 문제를 몇 문제를 대략 푸는지 혹시 아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푼 수학 문항수를 전체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혹시 몇 문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요. 너무 많을 것 같죠? 한 만 문제는 훌쩍 넘어갈까요? 훌쩍 넘어갈까요? 실제로 이제 그거를 어느 정도 모델링해서 계산을 해보면 5만 문제 정도? 최소! 가장 못 푼 학생이 5만 문제 정도 우리 한국 이 맥락에서요 푼다고 합니다. 근데 5만 문제를 풀어도 여전히 수학을 어려워하고 여전히 수학을 잘 못 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저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체계적으로 문제를 읽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를 실행에 옮기고 그 다음에 풀고 나면 보통 학생들이 뒤에 있는 답지를 보면서 답을 점검하는데, 답지를 보면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중에 답지를 보지 않고도 내 답이 맞았는지를 확신하는, 이거를 수학에선 검산한다라고 하죠.
이 검산의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중요한 그 휘문고 수학의 소스가 되는 문제를 소재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타임 어택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교과서에는 없지만 휘문고 수학을 대비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도구들까지 장착을 해야지 휘문고 수학은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줄로 요약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실수라는 것도 계속 고등학교 3년 내내 이제 발목을 잡는 학생들도 있고 실수에서 자유로운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험 생활을 하면서 실수 가지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고민하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실수를 제로로 만들고 100점 받고 이제 대학을 들어간 그런 경험을 보면서 실수를 어떻게 없앨까라는 고민도 노하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찍는 법도 또 알아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찍는 법, 완벽하게 풀어서 100점 받는 거랑 찍어서 100점 받는 거랑 결국 똑같은 100점이잖아요. 그래서 찍는 법도 알아야 되고, 또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뭐부터 푸는가, 문제를 막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멘탈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이 50분 시험 끝까지 내가 최대치의 점수를 얻어내는 실전 운용 능력까지 겸비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한 가지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의 노하우를 살짝 푸는 건데요. 이 문제 구조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휘문고 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십계면치 문항들의 난이도 높은 고난도 문항을 분석해보면 최고 난도는 100% 이제 박스가 주어지는 조건이 여러 개가 붙는 문제의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에서 약 20%는 박스형, 20%는 이 합답형이라고 해서 기역, 니은, 디귿 선지의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박스형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잘 알아야지만 이거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출제자가 생각한 바대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저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야, 제가 이제 학생들 물어보면 너 이상형이 뭐야?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은 주로 이제 대학 가서도 누구랑 사귀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예쁘고 키 크고 돈 많은 또래 여자가 이상형이다, 이렇게 답을 실제로 이제 한 학생이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수학 문제로 똑같이 형식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래 여학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키가 크다, 나조건 예쁘다, 그 다음에 박스 밑에서 돈도 많을 때 여자친구로 적합한 대상을 찾으시오. 이런 게 이제 박스형 문제의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박스 위에서는 이제 전체 집합, 휘도리의 여자친구가 이제 전체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제자가 생각할 때 조건이 3개, 4개가 붙을 때에는 여러 조건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지 빠르게 풀 수 있는 가조건부터 순서대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교집합을 찾아서 박스 밑에서 그 교집합의 원소 중에서 요 박스 밑 조건까지 만족하는 대상을 찾아서 답을 내는, 이런 게 이제 박스형 구조에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이런 특성을 알아야지 문제를 풀기 전에 문제를 읽고 계획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훈련할 필요가 휘문고 수학은 특히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것도 이제 제가 책을 듣다가, 이경호 교수님 쓰신 책을 듣다가 이제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잘 대변하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 양희은 가수랑 악동 뮤지션 이 이제 둘이 콜라보를 한 엄마가 딸에게라는 이제 곡이 있는데, 혹시 이 곡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한번 좀 같이 짧게 한 2, 3분만 제가 가볍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요.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요 곡을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최근에 이제 한 학부모님들과 이제 통화를 하다가 막 우시더라고요. 통화를 하다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날 이제 아침에 좀 딸이었는데요. 이 딸이랑 뭔가 좀 다툼이 있으셨던지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학교 안 가고 중학생들이면 이제 학교 좀 빠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안 가고 공부는 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속상한데 와 이거를 이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튕겨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이걸 꾹 참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꾹 참고 이제 오전에 출근하시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집에서 이제 자빠져 있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 막 이렇게 화가 올라오시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시면서 막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어머니랑 오랫동안 좀 그래도 한 6개월 넘게 이렇게 이제 같이 전화도 하고 이랬던 분이라 아 이렇게 오시는데 저도 마음이 막 메어지고 무너지고 이래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가사를 보니까 그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그러다가 이제 튀어나오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 좀 해라. 이걸 너무 잘 아니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근데 이 학생도 왜 중요한지 아는데 그런 말을 엄마는 왜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내 마음의 문은 더 굳게 닫지. 이런 이제 가사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제가 강사의 입장에서 뭘 도울 수 있을까 할 때 공부는 수학 공부는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맡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공부하라고 얘기하면 학생들은 잘 안 듣기도 하고 학생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지켜보니까 그런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잔소리로 들리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저한테 그 역할을 맡겨주시면 또 제가 이제 잘 준비해서 그동안 1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제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수학 교육을 잘 하고 싶은데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데 잘 모르면 안 된다. 사기꾼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에 제가 휘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 중에 있다가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교수 트랙으로 빠지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서 이제 대치동이라는 이 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중심에 제가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성을 위해서 제가 쉼없이 걸어왔고요. 뭐 논문도 쓰고 여러 가지 학생을 이해하는 논문도 쓰고 또 학생이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이제 논문들을 집필하면서 특히 이제 휘문고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자는 사자가 훈련한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자는 우리 자녀분들이고요. 두 번째 사자는 이제 제가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준비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1번은 개념 설명을 탄탄히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수학 교육에서의 전문성,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수학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생을 제가 이제 지금 30대 거의 초중반을 달려가고 있는 나이인데 학교를 이제 가고 나서 과외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학생들을 항상 가르쳐 왔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학생 옆에 있으면서 학생에 대해서 뭐를 어려워하고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교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깊이 있는 개념 설명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를 푸는 길이 있지만 5만 개의 문제를 풀어도 5만 번째 문항에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까? 어떻게 가장 빠른 길로 풀어갈까? 이런 이제 길들, 어떻게 문제를 구성하고 계획하고 읽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 해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 이 개념 설명을 잘하고 문제풀이를 깔끔하게 하는 것만이 학생들의 좋은 내신 성적을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한 10%, 20% 정도고요. 그 이후에 70%, 80%는 학생들의 노력이 혼자 공부하는 고된 그런 학습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학생한테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습이라는 한자를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설명회 때마다 설명을 여러 번 이제 했었는데요. 이 습이라는 한자가 요 위에
새의 날갯짓이 있고 우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게 해를 상징하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습이라는 한자어를 뜯어보면 해 위에 높은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보는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높이 날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어미새가 있었고, 이 아기새 날갯짓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미새가 해 위 높은 곳으로 아기새를 끌고 가서 그 위에서 떨구는, 그래서 이 날갯짓이라는 건 우아한 날갯짓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날갯짓이 형상화되어 있는 단어가 습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습이라는 거는 어려운 거고, 공부할 때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저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편안해요, 공부가 재밌어, 이러면 너 좀 잘못된 거다. 이 공부는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대충 하거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그거는 습이 아니라 현상 유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과학적으로 세팅을 해놨고요. 실제로 그 올림픽 그 육상 기록을 보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년 전에 올림픽, 보스턴 올림픽 뭐 메달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의 그 기록이랑 그 다음에 현재 최근의 마라톤 경기에서 그 기록을 보면 그 기록이 엄청나게 단축이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 사이언티픽한 방법들이 구축되어 있고 이 스포츠 과학이 활성화가 되면서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학습에 있어서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과 논술을 아우르는 수업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개념 설명은 핵심적인 개념을 깊이 있게 진짜 찐 전문가는 쉽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만나왔던 여러 석학분들, 진짜 똑똑한 분들을 보면 어렵게 설명 안 해요.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추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하면서 꼼꼼하게 그렇게 설명을 또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또 실전 개념까지, 찍는 법, 심지어는 찍는 법까지, 수학적으로 어떻게 찍는가, 이런 이제 방법까지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수학 실력을 평가할 때 이제 쓰는 리트머스 종이 같은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이제 지금으로 치면 대수의 초반부에 나오는 지수로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보통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풉니다. 여기 보면 주어진 걸 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보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로그의 정의를 쓰고 로그의 성질이 5개가 있거든요. 그 5개를 쭉쭉쭉쭉 연달아서 다 적용하면 마지막에 답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데요. 제가 이제 푸는 풀이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요,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푸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지만 훨씬 더 한 줄로 질문에 주목하면 여기 보면 질문과 그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거를 보면 3의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질문이 a제곱 빼기 b제곱이 아니라 3의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이걸 주목해서 이렇게 이제 지수 법칙들을 2번만 쓰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학생들이 열이면,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열이면 한 80% 90%는 다 왼쪽처럼 풉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풀까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용어를 빌리자면 무지성으로 푼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무지성으로 일단은 손을 댄다. 그래서 이런 접근들이 내신 시험에,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무지성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내신에 임박했을 때. 내신에 임박했을 때는 일단은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무지성으로 풀어야 될 경지에 올라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5만 번 문제를 풀면서 무지성으로 푼다? 5만 개의 문제를 풀면서 무지성으로 그냥 풀어왔다? 이러면 수학 실력이 막혀 있어요. 하수구에 머리카락과 여러 가지 오물들이 이렇게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무지성으로 푸는 습관 때문에 수학 실력이 꽉 막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질문을 보고 집요하게 계획해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수학자는 현재로서는, 이게 맨날 바뀌더라고요.
그분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바뀌는데, 최근 들어서는 1등이 이제 폴리아라는 수학자거든요. 그래서 How to Solve It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수학자가 이제 스탠포드 그 수학과 교수님이고 1970년대, 80년대 이때 이제 활동했던 수학자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도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얘기할 때도 본인이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그 사고 과정을 돌아보면 자기는 항상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요, 3번부터 풀어요. 3번부터 풀고 1번, 2번 안 하고요, 4번도 안 합니다. 근데 이거 없이 3번을 무지성으로 그냥 실행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풀이 수집가가 되면 5만 문제 풀이 수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능숙한 문제 해결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능숙한 문제 해결자가 되려면 체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평소에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내신에 임박하면 타임어택을 위한 도구들까지 겸비해서 그때는 무지성으로 풀고, 한 휘문고 수학으로 치면 20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어려우면 뭐 16, 17까지는 무지성으로 풀고, 남은 킬러 문제 3, 4문제 중에서 문제를 처음 보는 낯선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세팅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잡고 있는 휘문고 수학을 정복하는 공략법입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로요, 체계적인 훈련과 관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 못 읽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짬을 내서 읽었던 책 중에 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요 앨런 클레르라는 그 신경과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신경과학자면서 그 신경과학 박사를 받고 6년 동안 의대를 가서 지금은 이제 정신과 현역에서 뛰고 있는 정신과 의사세요. 심리학자 이제고요. 그래서 둘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쓴 책인데, 이 앨런 클레르 신경과학자가 뉴로사이언스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데요. 한 개 이제 문장을 좀 제가 발췌해 왔습니다. 보면 우리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은 적어도 20번은 반복해 주어야 학습한다. 그 이하로 반복한다면 기억하기를 바라거나 심지어 오랫동안 기억하려는 것은 헛수고다. 가물가물해지면서 며칠 후에는 잊게 된다. 학습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반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줄 얘기할 때마다 신경과학자 학자들은 다 레퍼런스를 달거든요. 어마어마한 연구 위에 이 한 문장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20번이라는 횟수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이 정확한 횟수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최소한 너 10번은 너가 처음 풀었을 때 실수해서 틀린 거 말고, 접근을 못해서 틀린 문제는 10번 정도는 풀어야지 그게 시험에 나왔을 때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이언티픽한 데이터를 보면 20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조 위에 제가 이제 훈련과 관리를 다음과 같이 이제 6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겹줄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 수업 교재가 구성하고 있는 게 필수 예제를 통해서 제가 문제를 풀고 접근하는 방법들을 따라하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통해서 본인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연습한 걸 바탕으로 응용되는 문제들을 도전 문제라고 네이밍을 해서 이 3가지로 한 번 오면 수업 3시간, 4시간 정도의 강의 시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매주 100문항에서 100문항 뭐 150문제까지 넘어갈 때도 있는데, 고퀄러티의 문항들을 숙제로 배웠던 내용들을 연습할 수 있게 두 번째로 이제 과제가 워크북이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게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클리닉 시간 때 오면 제가 학생들이 문제 푸는 걸 보면서, 야,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 볼래? 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여기서 이렇게 접근했지. 근데 이런 이유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아 하면서 제가 이제 힌트를 제시하면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축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의 역사라는 이제 책을 어느 정도 학습량이 저랑 학습이 쌓이면 학생 개인별로 오답의 역사라는 책을 배부를 해서요. 그간 틀렸던 문제집을 쫙 모아서 이제 아마 요 전까지 한 5번 정도 풀게 되고요. 오답의 역사부터는 6번, 7번, 10번까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교재와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임박하면 타임어택 훈련과 또 그동안 풀었던 문제 중에서 이걸 타임어택 도구를 안 쓰고 푸는 방법, 타임어택 도구를 쓰고 푸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에 실수를 어떻게 없애는가, 이 실수를 없애는 방법들은 사실은 임박해서 해야 될 것도 있고 평소 공부 습관에서 바로잡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같은 거를 가끔 저희도 젓가락질을 잘 하지만
잘하지만 가끔가다 젓가락질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수죠. 근데 예를 들어 젓가락질을 10번 하는데 맨날 한 10번 중에 9번은 젓가락을 떨어뜨려. 이러면 이제 수전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실수도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학습의 과정 중에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과정 중에 잡고요. 그 다음에 실수가 진짜 10번 중에 한 번 떨어뜨리는 실수는 좀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실수 노트를 제가 이제 작성하게 하는데, 그걸 통해서 실수를 없애는 방법도 훈련을 하고, 또 수학적으로 찍는 법, 또 시험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대한 내용들도 구성을 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는 청출어람이죠. 저를 뛰어넘어서 저보다 훌륭하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로 교육하는 게 제 이제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 휘문고 수업 설명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1월 4일에 개강을 하고, 이게 이제 수토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제가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수업들이 있어서 이제 요일이 이제 좀 여의치 않게 수토반으로 열리게 됐는데요. 또 뭐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제 그 토요일에 또 아마 다른 과목들 좀 시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토요일 날 저녁 시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요일이랑 토요일 이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이제 몰입해서 휘문고 수학을 이 1월, 2월 이 2달에 걸쳐서 1학기 수학, 공수1을 총 16회에 걸쳐서 공수1을 다지는 그런 반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요, 공수1의 기본기가 탄탄히 잡혀 있는데 응용 문제를 잘 못 푸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배운 개념들은 있지만 이거를 잘 꿰어서 점수로 이제 열매 맺고 싶은 학생들, 그리고 자신의 취약점을 진단받고 또 약점 보완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고 싶은 학생들, 또 첫 시험에서 고득점을 노리면서 또 길게는 수능까지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을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제 좀 성실하고 좀 꼼꼼하고 이런 스타일일 것 같잖아요. 그쵸. 첫인상은 그렇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저도 이제 저랑 비슷한 학생들을 저는 이제 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공부에서 소위 말해 이제 수학머리라고 하잖아요. 뭐 그 유전자가 타고난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그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경호 교수님 책을 보면 거기 나오거든요.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수학머리가 있다, 이거는 극소수의 수학자들 중에서도 극소수의 수학자들. 근데 우리가 수학자가 되려고 수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과학고까지 이제 가면서 그런 이제 트랙을 타는 일부 극소수의 학생들은 수학 머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 머리가 있다고 수학을 100%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학 머리가 없다라고 수학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에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을 잘하고 싶은 열의와 그런 태도가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을 잘할 싹이 있는 거고, 그 싹을 보고 키우는 게 이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보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열의가 있는 학생을 저는 이제 좀 수강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수업을 말씀드리면 1월 4일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5시 반부터 수업을 시작을 하고요. 5시 반부터는 한 3시간 내지 한 4시간에 걸쳐서 핵심 개념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항에 대한 풀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8시 반 내지 한 9시부터는 실전 테스트를 매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휘문고의 형식에 맞는, 휘문고 문항 스타일에 맞는 세팅으로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보게 되고,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 총 16회 차시의 실전 테스트를 경험을 하게 하고 이제 3월을 맞는 겁니다. 3월에 가서는 보통 중간고사가 4월 빠르면 중순,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도 한 번 더 한 20회분의 실전 테스트도 또 이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대해서 한 대략 40회에서 50회 정도의 실전 테스트를 보고 그 시험을 보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9시 뭐 한 반 정도부터 언제 끝날지는 이제 미정인데, 끝까지 어쨌든 실전 테스트를 오답 정리를 하고 숙제도 이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귀가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예비고일 심화반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늦게 가면 뭐 12시, 숙제를 안 해오면, 빨리 하면 한 10시 반에서 11시, 좀 늦어지면 숙제를 안 해오면
뭐 12시 넘어서 이제 귀가를 하고, 그래서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소화하고 가는 구성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은 일단 주말 클리닉과 평일 클리닉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말 클리닉은 매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평일 클리닉을 주말 클리닉에 여의치 않아서 시간 다른 학원 스케줄 때문에 못 오는 친구들은 평일 클리닉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학원에 상주는 아니고요. 일찍 와서 이제 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와서 4시부터 5시 반까지 학교 끝나자마자 와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평일 클리닉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의 트랙으로 클리닉을 짜놨고요. 클리닉 구성은 일단 그 주에 공부한 수업 내용, 그리고 워크북, 실전 테스트 중에서 미해결 오답 정리를 완료를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는 개별 오답 노트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공부의 양이 쌓이면 클리닉 시간을 통해서 오답을 굳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를 1시간 정도 봅니다. 그래서 그 주에 공부한 내용들에서 숫자를 살짝 바꾸고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만들어진 이제 내용들을 구성해서 1시간 정도의 복습 테스트를 보고 귀가하는 그런 구성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보면 치과가 영어로 이제 덴탈 클리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단어가 클리닉이라는 단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옆에서 학생들의 약점과 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처방까지 하는 게 클리닉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계별 도움을 주면서 스스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숙제 관리인데요. 매주 한 100문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휘문고 이제 좀 빡세게 숙제도 하고 문제도 열심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올 때 한 적으면 50, 또 많으면 70문제 정도로 구성된 워크북이 진행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항, 강남 내신 기출 문항, 또 시중에 주요한 문제집에 실려있는 베스트 문항들을 골라서 한 주에 100문제에서 150문제 정도가 배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O 방법이라고 해서 체계적으로 채점을 하고 공부를 이어가는 중요한 데이터를 쌓는 방법인데,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문제를 채점할 때 이렇게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우리는 시험 수학을 공부를 하는 거니까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 50분의 제약을 두고 집중해서 에너지를 짜내서 문제를 푸는 훈련을 평소에 하지 않고 시험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를 풀 때도 약 20문제 정도를 50분을 재고 숙제도 풀게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틀리면 X, 맞으면 O를 보통 이제 이렇게 쭉 긋고, 맞으면 오답 정리하면 세모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세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수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20번은 봐야지만 그게 내게 된다고. 20번을 보려면 이렇게 채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공부했던 방법을 학생한테 적용을 해서, 다들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문제집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XO, XXXXXO 뭐 이런 이제 표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게 하고, 다시 틀리면 XX, 맞으면 XO, 그러면 뭐 XX 가지고 계속 도전하면 어떤 친구들은 막 X가 XXXXXX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X5여도 X 한번 고쳤어도 XO, X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공부들을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학습도 쌓아가면서 저는 이제 관리의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A, B, C의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정도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총 9개의 그레이드가 나가고요. 그래서 숙제를 전문항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XO 아니면 XX 아니면 O 이 셋 중에 하나가 표시가 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A 등급이 부여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고치지 않았으면 B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미해결을 했으면 C 그레이드 해서 A를 못 받으면 집에 이제 못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보면 학생들을 저도 이제 현장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제 목표는 한 번 틀린 거는 한 번 더 한 10분, 15분을 고민하고 오길 바래서 이렇게 한 건데, 보니까 좀 숙제 못하면 집에 못 가고 이러는 게 학생들이 좀 꾀를 부리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 틀렸는데 XX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색깔펜을 가지고 회차를 좀 구분하게끔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고요. 기초공사를 방학 중에 하고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타임어택 훈련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임박하면 이제 시즌 3에서 실전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년 동안의 커리는 예비 고1 겨울방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 1월부터는 휘문고 맞춤식 기초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타임어택 훈련과 실전 훈련이 진행이 되고 여름방학 중에는 공수2 기초공사를 하면서 이제 대수도 봐야 되고 2학년 1학기 때 제가 앞서서 편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1학기 때 대수랑 또 뭐를 같이 하죠? 확통. 네, 1학기 때 확통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그 미적 원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 기하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대수와 확통을 여름방학 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확통이 그렇게 무거운 과목은 아니지만 어쨌든 2학년 첫 시험, 2학년 1학기에 보기 때문에 확통도 여름방학 때 같이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확통까지 같이 기초공사를 할 예정이고요. 1학년 2학기 들어서는 공수2에 대한 대비를 하고 겨울방학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수원수2, 그러니까 대수랑 미적원 그리고 기하까지 겨울방학 때 이제 특강 형식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진단 테스트를 봅니다. 입반 테스트는 없고요. 진단 테스트의 성격을 가진 이 공수원만 보고요. 공수원 전범위로 해서 30문항 세트를 또 제가 출제에 참여해서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테스트 성적과 또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머리가 있는 친구들도 물론 좋지만 머리보다는 열의가 있는 친구들, 수학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을 좀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수1 전체 범위로 1시간 동안 진행되고 학원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엄청 좋아하는 수학자의 또 다른 저서를 보니까 제가 최근에 또 읽다가 발췌를 한 건데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수영이나 스키, 피아노 연주와 같은 실제적인 기술이다.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구를 보면서 오직 모방과 연습으로만 배울 수 있다라는 문구, 수영이랑 같다 이런 문구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코로나를 타면서 수영을 거의 10년 동안 안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제가 수영을 엄청 오랫동안 했거든요. 대학교 가서도 수영을 취미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해왔는데 수영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배우지 않으면 개의 염을 치죠. 수영에서. 그렇죠. 영법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물에 빠지면 개의 염을 치죠. 근데 이거를 이제 영법을 배워야지만 수영을 가장 효과적으로 물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두 번째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의 자세가 고스란히 이제 배운 사람한테 갑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모방과 연습 이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모방을 잘 해야 되고요. 수학을 정말 잘하고 수학을 정말 좋아하고 이런 이제 스승 밑에 그런 제자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좋은 이제 스승들을 고르셔야 되는데 또 휘문고 반을 제가 열면서 저도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할 거고 또 제 후배이자 또 이 휘문고에 대해서 저도 휘부심이 있고요. 그래서 이 휘문고를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긴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